요거는 이제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건물들도 한 10년 전까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리로 해서 이리로 해서 전밭이 앞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요 모퉁이 여기에서 꽤 오랫동안 생선구이로 포장마차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기들도 이 아주머니가 또 이 전어라든지 뭐 이래 냄새 많이 나는 뭐 코를 자극하는 생선을 주로 많이 구웠어요. 집에 간다고 다리 넘어가다가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막 계단 내려서 소주 한잔 먹고 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요 건물 두 개가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 뭐 물레방아의 집이었어요. 네, 뭐 회를 싸게 판다고 아주 유명했던 집이 있었고, 요 앞이 전파치가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전파치가 정리되고 요쪽으로 들어갔었죠. 영도다리 도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네요. 5, 6도가 이렇게 보이고. 자, 이 배 앞에 요 작은 배가 뭔지 아세요? 배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뭐 작은 게 먼저 가고 큰 게 뒤에 가고가 아니라, 영도다리를 지나 범선, 즉 돛을 단 배는 영도다리를 지나갈 때는 꼭 예인선을 달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돛을 단 배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따라 갖고 돛을 잘못 만지면 배가 이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각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배가 끌고 가도록 한 그 규칙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도 굉장히 귀한 사진입니다. 지금 메리홀병원 바로 뒤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병산 쪽이 되고, 여기가 예전 남일국민학교, 그리고 여기가 남일국민학교 쪽, 여기는 동광초등학교 쪽이 됩니다. 여기가 동광초등학교, 남일국민학교는 이쪽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이 된 그 동광초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중앙선강이 들어선 과거에 지은사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고, 용두산 순환도로, 용두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5육군병원, 그리고 부산시청, 영도다리, 그리고 영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피라민들이 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영도에서 가장, 여기 봉산문, 이쪽이 영도에서 그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피라민들이 제일 많이 몰려왔던, 초기에 몰려왔던 소위 영도 해돋이 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근데 저기의 집들이 저 사진을 확대 보면 안 보여요. 오기 직전이구나. 그리고 용두산 공원에도 피라민 가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는데 아직 안 보여요. 그런 피라민들이 오기 직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산자락들이 전부 보면은, 이 옛 사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남해 가면은 다랭이 마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산비탈을 개척해서 뭐랄까요, 주거지와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다음에 남해 다랭이 마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은 뭐 집 마당은 그냥 지나가시고 논이나 밭에 그 돌 쌓은 거 그것만 보시죠. 집을 자세히 집도 돌을 쌓아가지고 돋아놨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그 소위 168 계단 모노레일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아주 가파른 밭고랑이었어요. 근데 옛 사진들을 분석을 해보면 밭고랑이 14개로 나와요. 근데 지금 거기에 집이 들어선 걸 블록을 보면 7블록이 돼요. 그러니까 폭이 좁은 밭고랑 2개를 펴서 한쪽 집 블록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단이 까꼬막처럼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그것을 과거에 어떤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삶의 유산으로 삼고자 그 계단이 168계단으로 이름 붙이고 모노레일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대를 이바구 골목길을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영도도 그랬어요. 이 태동대 쪽, 정학동 쪽에 이 산자락, 여기는 조금 완만한 편이라도 과한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요 숲이 많은데 여기가 영도의 그 북천사절이 있는 데고, 요 일대의 피라민들이 이렇게 요 일대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피라민들이 몰려옵니다. 여기는 자발적으로 피라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봉산마을인데서 창학동 요 일대는 화재로만 인한 이재민들, 아니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피라민들 때문에 일부러 저기를 피라민 이 자활지처럼 천막을 지어서 만들어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영도 인구가 뭐 거의 뭐랄까요, 피라민들 때문에 지금의 영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나요. 근데 영도 역사는 보면은 사실은 근대 개항이 되면서 영도는
부산의 배후 공업단지였어요. 영도 이름 깎아이 말 조선소만 생각하시죠? 기록들하고 모든 걸 다 쳐다보면 영도가 보기보다 이쪽 대평동부터 시작해서 요 일대 평지가 좀 많아요. 아주 완만한 경사지가 많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평지가 조금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부평동과 대신동 쪽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조방합조국이라고 부르는 거기서부터 해서 서면에서 연제군까지가 평지가 조금 있어요. 양정원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일대에 자기네들이 뭐랄까 주거지를 틀고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공장 만들면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지금 영성고객길이라 불리는 그 밑에 지금 영주 사거리에서 대청로 사이에 쌍산이라 그래서 그 밑으로 다니지는 못하고 위로 고개를 넘어 다녔거든요.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한 250m 배 타고 건너가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공단을 만듭니다. 영도가 묘공업단지가 거의 1930년대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17년에 부산지 1차 매축 끝나고 26년에 2차 매축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좌천동 범일동 일대를 공단지로 만들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1920년대 되면은 부산의 신발과 무산업들이 좌사천이라 불리는 수정초등학교 앞쪽에서부터 쭉 생기면서 범일동 일대로 많이 번집니다. 왜? 고무는 고온에서 녹여가지고 틀을 만들고는 냉각을 해야 되는데 물을 써야 되는데 그냥 수돗물 쓰면 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하천 옆으로 간 거죠. 그런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후공업단지로서 영도가 한 1930년대까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돈이 흥청거리니까 완월동처럼 봉래동도 사창가를 만들어버려요. 영도짜리 넘어 지나가면 요 일대가 사창가인데 저기는 희한하게도 제일 소탕하기 힘든 게 집장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찰이는 하고 지금 청구동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째 줄다리기 하면서 안 되고 있는데 저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영도에 들어가서도 찍었네요. 지금 이 사진은 여기 저쪽에 요 길이 있는 쪽이 미광 마린타운 쪽, 그러니까 부산 대교에서 넘어오는 길 쪽 됩니다. 그러니까 저 중간이 영도 봉래동으로 로타리가 되는 곳이죠. 여기에 대한독일회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현재 미광 마린타운 쪽이죠. 요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현재 부산 대교가 나오고, 여기가 봉래동 시장이 됩니다. 그 봉래동 시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해동병원이 있는 곳이 되죠. 예. 그리고 이쪽 넘어가 남항동 쪽이 되고요. 여기 큰 창고는 영도 봉래동 사람들은 보급대라고 불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저기서 그 힘들었던 시기에 아마 모든 살 배급이나 이런 것을 저기다 다 나눠줘서 그랬는지 영도 사람들은 저기를 오랫동안 보급대 이렇게 불렀던 그런 곳입니다. 자, 영도 흰여울마을 주변. 이 사진을 딱 보고 대반해 본 게 요게 보이더라고요. 뭐 그러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웃지 않은데 뒷머리 까졌거든. 마찬가지로 저 산에 저 까진 데가 영도 대림아파트 쪽이, 저 남부 대림아파트 쪽이 옛날 해안고등학교 있던 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디겠어요? 영도 영성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흰여울마을이 아니에요. 왜? 흰여울마을에 평지가 없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현재 신선중학교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천사 밑에 신선중학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영선 미니 아파트, 영선 아파트, 그리고 흰여울 마을인 데까지로 피라미드들이 쭉 연결됩니다. 근데 흰여울 마을이 왜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영도 삼복도로가 59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선 곡각지에서 삼복도로가 59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확장하고 만들 때 어떻게 되겠죠? 판자촌이 뜯겨 나가겠죠. 그럼 뜯기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죠.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년사 있는 쪽, 그러니까 그 영산 아파트 있는 그쪽으로 이제 딴 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2년도에 상거리에서 다시 중리로 가는 길이 뚫힙니다. 그때는 소로길이 뚫혀요. 거의 우마차 다니는 길보다 조금 넓은 우마 차 한 두 대 뭐 겨우 다닐 정도 길이 뚫려요. 그러면서 그 길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뜯겨서 거기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든가 위로 가든가. 그러다가 62년도인가 3년도에 지금의 전용로가 불리는 그 도로가 뚫리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흰여울 마을에 가면 마을길 좁은 게 있죠. 그게 옛길이었어요.
56년 지도를 보니까 거기 길이 옛길로 딱 나타나요. 현재적으로 딱 대조를 해보니까. 그럼 인조울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기대 해안길 가보셨죠? 밑으로는 벼랑이고 위로는 산자락이고 길은 조금 하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래 위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조울 마을이 끝나는 쪽에서 주문이 가는 데 보면은 해안에 어때요? 바위 벼랑이 있고 막 이런 곳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 게 지금 저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군 천막으로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로 뭐 움막처럼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들. 뭐 안에 뭐 화장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부엌도 못 놓을 정도니까 밖에서 지사를 다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 사진이 오랫동안 영식쌤 사진 중에 아주 어렵게 사는데 이 아가씨가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장을 봐도 이 장이 뭐냐니까 장바구니는 옛날에 전화통신선 삐삐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엮어서 만든 장바구니인데 이 아가씨들이 장을 보러 가는지 뭘 사러 가는지 가는데 여기가 어딘가 궁금해서 알고 보니까 길 쪽에 튀어나왔죠. 영도 빨간 등대 있는 데 자연스럽게 여기가 흰정을 마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가 또 어딘가 궁금하잖아요. 여기도 흰정을 마을이에요. 어떻게 판단했느냐? 지금 이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이쪽으로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남항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이 됩니다. 대원 아파트와. 그럼 지금 이 아가씨가 가는 길은 뭐냐?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가면 이 길이 남항초등학교와 대원 아파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한 사진은 이쪽 위에서 밑으로 보고 찍었고 한 사진은 밑에서 위로 보고 찍은 거예요. 요 경사가 영도 중리 가는 쪽 산 경사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56년 지도, 71년 지도, 현재 지도인데 어쨌든 요 일대에 피라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거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요 마을길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길이 이렇게 뚫히고 여기는 도로가 안 나타나요. 요 길은 과거길로 나와요. 요 길과 요 길은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요 길은 안 나타나거든, 이쪽에. 근데 뒤에 뚫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유랑민 수용소라 되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은 기록에 영도 피란민촌 이래놨는데 부산시 영선 제2 유랑민 수용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대가 날짜가 안 나오던데 이게 어떻게 되나? 51년 되면은 부산시와 당시 피난 내려갈 때 정부가 머리가 좋습니다. 예. 지난 겨울 50년도 겨울에 동사하고 헐벗어 죽은 사람 워낙 많아 보니까 그러니까 51년에 북한 쪽에서 피난 내려오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웬만한 때 저렇게 이제 피라민촌 만들고 그리고 51년 11월 달 되면은 방비호주기 운동까지 벌입니다. 방이 두 칸, 세 칸 있는 사람들은 피라민들을 위해서 한 칸 내주게 한다든지 사찰이나 교회나 이런 곳에도 피라민들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고 일어나면 골목골목에 사람이 동사에 있거나 아사에가 있거나 병이 들어있거나 막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는 유랑민들을 저쪽에다 두고 이제 여기는 장점이 뭐냐? 통제는 받지만 배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사는 안 하도록 그렇게 했던 흔적들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신선중학교를 보고 있는 거죠. 서구 쪽 사진들이 좀 나옵니다. 지금 꽃마을에서 이 영도 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건 사진이 파일이 너무 작아서 확대를 하면 깨져서 할 수 없이 작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 학교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송도사고가 되고 지금은 관광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럼 위치가 아시겠죠? 남북민동 곡각지 지점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그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천막처럼 있는 것은 여기에 미군 포진지가 있었어요. 고사포 진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을 방어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 요 뒤쪽에 미군들 방공포 진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숙소로 쓰고 그럼 요 일대가 어느 동네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산이나 위인 신부님 계시죠? 이태석 신부님이 자랐던 동네가 됩니다.
여기를 처음에는 장소를 못 찾았어요. 그 부산 완월동 50 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딘지인데 참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집장촌 완월동에 만들면서 저기는 총독부가 인정하는 관광 수입을 올리는데요. 도로를 이렇게 박석으로 깔아놓은 거 보십시오. 근데 이 자리를 못 찾았는데 천수각인가? 요 간판이 보니까 1940년대에 그 간판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40년대 지도에 저 집이 나와서 제가 아 저기구나 하고 이제 찾게 됐어요. 피라민과 대화제 부분 여기는 부산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 연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보니까 여기는 메리놀 병원이 있는 그 오른쪽 편이 보면은 그 메리놀 병원도 보면은 뒤에가 산이 깎여져 있죠. 절개지구 영도초등학교도 운동장이 절개지고 남항초등학교 대원아파트 절개집니다. 영도초등학교와 남항초등학교 대원 아파트에 절개지는 영도다리 그 건설공사할 때 그 앞쪽을 매축할 때 쓴다고 깎았고 메리놀 병원 뒤쪽은 1902년부터 5년 사이에 부산 북항 1차 매축할 때 거기를 깎은 토사를 가지고 메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판자촌을 짓고 살면서 거기서 닭을 키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달구동네 이렇게 부르다가 일제가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해에 있는 요새사령부를 부산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부산 요새사령부를 어디다 만드느냐 그러면은 메리놀 병원 자리에 코모도텔 자리에 만들고 메리놀 병원에 있는 공터에 있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다 병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옆에가 이제 산이 절개된 데다 보니까 토사 비만 오면은 토사가 지다 보니까 다른 사진을 제공을 안 가져왔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요 집들이 이렇게 토사 경사진데 이렇게 정말 피라민들이 죽기 살기로 살았던 거예요. 비바람 피해야 되니까 내일 뭐 비에 뭐 무너질 값에 오늘은 비바람 피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살았다는 적이에요. 그리고 53년 요 사진은 역전대화제 때 그 사진이고요. 역전대화 사진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선생님이 53년 부산일에 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산세가 틀려요. 여기는 54년 1월 29일 날 지금 영주동 배수지 있는 쪽에 거기를 박간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영주 아파트 있는 그 일대에 피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이는 여기가 박간산 자락이 되고 여기가 어디냐면 민주공원이 있는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산 능선이나 요 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지도나 사진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잘못 표현하셨구나 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피라민 아이들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고요. 그 외에 보면은 이 사진을 보고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도로 포장과 관련해가 불편을 조금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그 위트컴 장군도 이제 그 논의에 나오는데 부산에 유엔로라는 도로가 있죠. 남구에 있잖아요. 근데 중구에도 유엔로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영주터널에서 메리놀 병원을 통해 가지고 중구청으로 넘어가는 길. 왜 거기를 유엔로라고 그러냐면 한국전쟁 시기에 미군들이 여기를 포장을 해줬어요. 과거에 그 부산 요새사령부가 있던 자리를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귀한동포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한국전쟁 때 국군 제12연대가 거기에 옵니다. 근데 거기에 의대 병사가 넓으니까 거기에 차량이 오는데 이게 포장이 안 되니까 먼지 날리고 막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를 유엔군이 닦은 도로라고 유엔로라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연관된 것 같아요. 사진을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지금 도저히 장소를 못 찾겠어요. 계단 있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옛 시절의 삶이고. 아침이라는 요 사진을 그 선생님은 딴 쪽으로 뭐 다른 사진에 보니까 장소가 딴 걸로 되어 있던데 사실 이 아침이를 꽃 파는 소녀. 이 사진도 그 이명식 선생님 사진이 유명한 사진으로 나옵니다. 시티스팟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아강에 있는데 거기 아까 사진에는 저게 없었잖아요. 그 로타리에 펜스가 없었는데 이게 펜스가 나오거든요. 펜스 나오는 그 이유 같아요. 그 지금 광복동입니다. 여기도. 이 사진이 선생님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를 할 정도로까지 나오는 사진이고요. 이것도 지금 연대가 안 나와서 제가 몇 년도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행문 상륙해가지고 내놨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게 도대체 각도를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보이죠? 기상청 보이죠? 여기 한국은행이 보여요. 근데 대청로로 올라가면 기상청은 이쪽에 있고 한국은행 이쪽에 있어요. 한 방향에서 저렇게 찍으려면은 중간에서 저렇게,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에서 찍었겠구나. 이쪽에서 찍으니까 두 개가 나오겠네.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쪽이 근대역사관 있는 쪽, 아닌데요? 감이 안 잡혀요, 이 사진은. 그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노파와 지하, 이제 미군 헌병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잘못했네. 젊은 청년들과 그 당시에 이제 슈샨보이 내지는 신문 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사진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이 선생님 사진에서 물론 예술성,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이라는 차원의 사진을 예술로 성화시킨 우리나라 1세대 사진작가 이렇게 합니다. 이분과 정인승 선생 두 분이 이제 1세대 작가가, 물론 이제 재미식 선생도 1세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분들에 비하면 1.5세대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살려주는 이런 이 자료들을 이분이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단과 개정 부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군이 촬영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미군은 여기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것과 이것이 똑같죠. 이 부분이 똑같죠.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찍으신 것은 여기서 각도가 저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기 명지 쪽이 보이고, 이분이 미군이 찍은 것은 이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가덕도 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솟아오른 게 가덕 연대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일대가 지금 공항이 들어설 때가 되죠.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한국전쟁 시기에 다대포 하단으로 낙동강 쪽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로 딱 보니까 56년, 71년, 85년 현재 지도를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이게 아니었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찍었던 것이 지금은 내륙이 됐다는 거죠. 장소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이게 51년도 지도가 있는 모래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니까 아마 요 장소쯤 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지하철역 일대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보면은 요 부분의 사진이 여기 이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이 뒤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요 좀 가까이에서 찍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뒤쪽에서. 여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잘못됐고요. 지금 지하철역 있는 저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메산자락 끝에서 찍은 걸로. 왜냐하면 동메산자락 끝으로 보이는 것은 요 산자락이, 요 사진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요 가까이서 찍었는데, 이 사진은, 미군이 찍은 사진은 동메산자락에서 약간 산자락이 보이는. 갈대수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도가 안 나타나네요. 그 외에 하단 풍경이 다른 사진들로 보면은 과거에 하단 포구가 이런 모습이었고, 하단 포구, 여기서 이제 물길 따라 쭉 나오는, 그러니까 요 포구로 해서. 오간 아까 그 포구가 있던 배들 쪽이고, 하단 나루터. 그 하단에서 이렇게 팔레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들 응봉에서 본 하단 나루터, 이쪽 하단 쪽입니다. 요 밑이 무지개 마을 쪽에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요 첨탑 봉우리 요거와 똑같죠. 한국은행 건물. 광복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요거 이제 미군이 지었게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것이 어느 행진은 모르겠어요. 53명 경으로만 하는데 탱크가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여기 로타리가 이렇게 돼 있던 시기와 여기 이렇게 펜스 쳐진, 아까 곱하는 처녀 사진 같은 경우에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펜스가 이렇게. 요거를 보고 요것과 똑같다는 걸 알고는 이게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화극장. 부평동 방향, 여기는 이 광문로 입구에서 부평동 방향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옛 이 문화극장 쪽에서 용두산 쪽으로 바라본, 피라미드를 바라보이는 쪽인데, 요 간판들이 보면은 여기 간판들하고 같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남포동 이렇게 해안들이 있는데, 나중에 50년대 중반 되면은 수상가옥을 지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피라민들에게 남포동 자갈치 해안 같은 경우는 황금의 땅이었어요. 주거와 장사가 겸해지는. 그래서 바다에 똥을 바꾸는 집을 짓는 거예요. 통행에 불편이 없고, 저거를 아파트 분양하듯이 분양하고는 튀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철거만에 뜯으니까 돈 주고 샀다, 분양받았다, 데리고 온다, 누구니? 모른다. 군데군데 하천변이나 특히 보수천변하고 그 다음에 이 자갈치 해안에 저렇게 말뚝을 봐가지고 했던 수상가옥으로 했던 게 많았습니다. 용두산, 요거는 관계없고, 용두산 판자촌이 이런 모습들이. 중앙동, 이제 부산일보사하고,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요게 지금 부산일보사가 되고, 이게 부산공회당 자리입니다. 옛 시청 자리. 여기 보면은, 적십자 박혀 있어요. 제5육군병원이라고. 거의 비슷한 것도. 근데 여기 사람들이 모인 거, 이 맞은편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옛 부산역. 여기는 지금 이제 철도 호텔. 요 모퉁이 요것이 부산공회당 건물입니다. 부산공회당, 여기 철도 호텔. 송도의 석장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대가 안 맞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도대교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사진을 제가 반전시키는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네요. 사진이 옆으로 반전이 돼야 맞고요. 영도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여자고등학교, 그 당시에 경기여중이었는데 51년부터 여중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학교가 대한독이 주변에 왔다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대한독이 굴뚝이 보이고 봉래산 자락이 보이고, 요런 굴뚝은 대한독이만 있었어요, 부산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서 장소를 찾아달라 그러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어. 어디가 학교가 있었던 자리인지. 흰여울 마을 주변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복천사 있는 쪽이고, 내려오면은 지금 신선중학교 있는 자리에 하얗게 보이죠. 아까 그 천막을 쳤던 자리. 이것이 번져나가서 지금의 마을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